안녕하세요, 슬비맘님들. 저는 스니퍼럴 베이비의 김민정,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벌써 우리 네 번째 영상이네요. 그쵸? 오늘은 저희가 수면 교육할 때 중요한 수면 교육의 기본기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수면 교육 정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통장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제는 수면 교육이 어떤 건지,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오늘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이 5가지 없으면 수면 교육은 아닙니다. 이 5가지가 꼭 필요한 수면 교육의 준비물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챙겨주시고 수면 교육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수면 교육 기본기 5가지 중에 첫 번째인 수면 의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면 의식은요, 우리 아이가 잠들기 전에 자는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스테디한 루틴을 얘기하는데요. 아이가 예측 가능한 그 루틴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나 자는 시간이구나, 조금 더 불안하지 않게 편안하게 잠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도 수면의식을 매일 똑같이 진행한 그룹의 아이들과 수면의식을 전혀 하지 않은 아이들의 수면을 비교해봤더니 수면의식을 반복해서 진행한 그룹의 아이들의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수면의식은 생각보다 수면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낮잠도 밤잠도 수면의식이 존재해야 됩니다. 낮잠은 혹시 수면의식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낮잠 수면의식은 사실 길 필요 전혀 없어요. 한 5분 내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조금 더 길어지면 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5분 이내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밤잠 수면의식은 예를 들면 아이가 되게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사지하고 옷 입고 수유를 하고요. 이제 소화시키면서 아이랑 오늘 있었던 일 얘기도 하고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하고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아이에게 그림 설명도 해주죠.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와 진하게 상호작용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하루 마무리를 하는데 엄마와 그런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매일매일 이 수면 의식을 순서대로 반복해 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혹시 수면 교육이 잘 된 아이더라도 저희 아기 수면 의식 안 하더라도 너무 잘 자요 하더라도 꼭 빼지 않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조금 일찍 침대를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침대 밖에 자꾸 나오고 싶어 하겠죠. 근데 책을 고르는 방식으로 아이가 누워서 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엄마가 3권 읽을 거야 하면 5권 정도 읽을 거라는 거. 그리고 난 뒤에 수면 의식 끝나면 나는 자는 시간 하고 아이가 또 잠을 청하고는 합니다. 맞아요. 반복된 습관 때문에 사실 그런 수면이 힘들 수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잘 해결을 한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낮잠 수면 의식은 스킵을 하시고 밤잠 수면 의식만 해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낮잠은 어차피 안 와서 재울 거니까 하면서 밤잠은 근데 목욕이랑 막수는 해야 돼 해서 밤잠만 좀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낮잠도 수면 의식 해주시고요. 아이가 좀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시는 게 기질이 좀 예민한 아이들이라든지 혹시 좀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에게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면 환경도 되게 적절하게 쾌적한 수면 환경을 조성을 해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우선은 아이가 꿀잠 자는 환경, 온도, 습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한 수면 환경을 조성을 해주시는 것도 수면 교육의 굉장한 큰 준비물입니다. 우선 안전한 수면 환경을 조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정말 침대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인형, 이불, 베개, 쿠션, 바디필러, 범퍼인데 막 화려한 거, 초점책, 모빌 이런 거 다 빼주셔야 되세요. 보통 막 어머님들이 모빌 보고 자는데 우리 아이 좀 모빌을 놔두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모빌은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어른이 잠자는 침대에 핸드폰 거치대 한 3개 매달아 놓고 하나는 유튜브 나오고 하나는 릴스 나오고 하나는 페이스북 영상 틀어놓는 거예요. 현란하게 막 계속 쇼츠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침대 장난감 전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빌도 빼주셔야 되고 인형, 애착도 없는 인형 아직
사용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애착 보통 돌 이후에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소아과 협회에서 안전한 수면 환경 조성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빡빡하게 적혀 있어요. 이건 저희 슬립베럴 베이비 읽기 자료에 제가 해석을 다 해놨는데요. 이 안전한 가이드라인 중에 뭐 베개 사용, 이불, 쿠션, 좀 푹신한 제품들은 이제 돌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사용해 주시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고 쾌적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사실 제일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온도, 습도인데 오히려 좀 높은 온도에서 자면 영하돌연사가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영하돌연사는 수면 환경 온도가 매우 높으면 조금 더 유발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수면 환경 온도가 아이들에게 적정한데 그 낮은 수면 환경 온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적당한 수면 환경의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사이고요. 아마 어른들이 느끼기엔 살짝 싸늘하나?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 손발을 만졌는데 너무 차요,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 아이들의 사진은 보통 조금 찬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이가 추울까 걱정이 되신다면 가슴 부분, 몸통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 부분이 따뜻하다면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너무 온도가 높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춥지 않게, 너무 덥지 않게 적당한 온도로 20도에서 22도 사이로 맞춰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온도 부분에 대해서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 옷 어떻게 입혀야 돼요?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반팔 반바지를 입고 이불 덮고 주무신다면 우리 아이도 반팔 반바지 입히고 수면조끼, 보낭형 수면조끼 입혀서 재우시면 됩니다. 조금 간단하게 생각해 주셔도 되세요. 근데 엄마는 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고 우리 아이는 조금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다 라면 그거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나는 20도에서 22도 사이로 맞춰야 돼가 아니라 부모님이 느끼시기에 우리 아이 몸도 만져보시고 좀 괜찮은 온도다, 쾌적한 온도다 라고 해주시면 그 온도로 설정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여름에 22도 맞추기 조금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빛인데요. 이제 조도 같은 것도 굉장히 수면의 퀄리티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숙면에 방해를 주는데요.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 생체시계는 빛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빛이 있으면 수면 호르몬이 낮아지고요. 빛이 없는 어두운 밤이 되면 이제 수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몸에서 알아서 그렇게 조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낮에는 밝게 재워야 되고 밤에는 어둡게 조용하게 재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보통 신생아시기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아직은 낮밤 구분이 불가능한 아이니까 낮에는 밝게 밤에는 어둡게 재워주시는 것이 맞아요. 근데 아이가 낮밤을 구분하는 시기는 보통 생후 6주 이후부터이거든요. 생후 6주 이후에 우리 아이는 낮밤을 충분히 구분해요. 낮에는 잘 못 자고요. 밤에는 쭉 그래도 몇 시간은 자요. 인데 낮에 무조건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 소리 내고 막 시끄럽게 재워야 된다. 그래야 애가 조금 덜 예민한 아이로 큰다 해서 밝게 재우시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근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요. 어둡고 조용한 낮잠 수면 환경 조성해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도 낮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또 다시 깨어 있을 수 있고 또 다시 열심히 놀 수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다음은요, 아이의 수면 스케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면 스케줄은 사실 다른 부분들 중에서도 정말 반 이상을 차지한다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수면 스케줄을 알기 위해서는요, 수면 압력이라는 걸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쉽게 설명해서 우리 아이가 소진해야 되는 에너지통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엄마랑 맘마 먹으면서 이만큼 소진하고 모빌도 먹고 초점책도 보고 터미타임도 하며 아이가 이 에너지통을 적당하게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적당히 딱 졸린 그 시간을 찾아내서 그 시간에 눕는다는 건데요. 너무 피곤하지도 않게 혹은 졸리지도 않은데 눕히지 않게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시간은 저희 슬립베럴 베이비 통해서 자세하게 더 아실 수 있고 하루 일과를 하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가져가는 수면 압력을 통해서 밤새도록 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 압력은 낮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밤잠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조금은 덜 힘들게,
덜 울면서 자고 싶다면 이 스케줄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둘 다 파워 J 성향이라 저희가 일기절을 만들었을 때 되게 애매모호한 거 싫어하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눕히세요. 몇 시간 몇 분째에 눕히세요. 이런 것들이 좀 저희의 성향들을 많이 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거에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90% 이상은요, 이 깨어있는 시간, 이 스케줄에 대체적으로 맞는 편이지만 아이들이 이게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원령보다 조금 더 큰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이만큼 원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빨리 졸려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언저리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피곤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추후에 저희 슬립 베터 베이비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수면 교육 방법이에요. 보통 많은 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수면 교육 방법 중에 이제 안는법, 쉬다법, 포거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안는법 같은 경우에는 안았다가 눕혔다가 안았다가 눕혔다가 하는 거고 쉬다법 같은 경우는 쉬하면서 딱 하는 교육 방법이고 이제 포거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울더라도 조금 기다리고 나의 개입이 제한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포거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를 수면 교육을 하는데 하루는 쉬다법을 우선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뭔가 조금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안는법을 해봤어요. 한 일주일 있다가 안 된다. 포거법을 해봤어요. 포거법 하니까 이틀 있다가 이건 아닌데 해서 다시 쉬다법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쇼핑을 하시는 일관성이 떨어지면 전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포거법 하루 이틀 해봤다가 안 되겠다 하고 막 1, 2주 있다가 또 다시 포거법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아이도 헷갈리고 부모님도 너무 육아 자신감이 떨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수면 교육 방법을 하나를 선택을 하셨으면 쇼핑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2주 정도는 조금 지속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슬립 베터 베이비에서 어떤 수면 교육 방법을 했다가 만약에 진짜 해봤는데 못하겠다 그러면 포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또 열심히 예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5번째, 먹놀잠이 있습니다. 먹놀잠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먹고 놀고 자는 이 루틴을 얘기하는데요. 이 먹놀잠은 보통 신생아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왜냐면 신생아 시기 때는 먹잠, 거의 먹고 자고 먹고 자는 패턴이 유지되고 아이가 계속해서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시기여서 아마 먹놀잠이 안 되실 거예요.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주부터 시작하는 게 아이들이 서서히 먹놀잠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먹놀잠의 포인트는 먹고 놀고 자는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말인즉슨 자는 시간 외에 아이가 졸지 않는 겁니다. 자야 될 때 자야 되는데 이전에 자버리면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 에너지통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덜 졸리게 됩니다. 이 먹놀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이의 수면에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깨어있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포인트를 주시고 먹놀잠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먹놀잠은 너무 많이 들어서 간과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컨설팅 하다 보면은 아이가 못 자요. 슬립 베터 베이비에서 알려준 대로 했는데 못 자요. 그러면 거의 10종 팔고 졸아요, 애들이. 애들이 먹다가 자고 먹다가 눈 감고 먹다가 멍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놀잠은 진짜 수면 교육의 기본 중의 기본.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업 듣다가 졸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진짜 막 참다가 쉬는 시간에 딱 5분 엎드려서 자면 그 졸린 게 진짜 딱 해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이 파워냅, 이 5분이든 몇 분이든 수유하면서 조는 것 자체가 아이의 잠을 많이 앗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놀잠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먹놀잠에 하나, 원래 먹놀잠에 하나 더 있는 거 아세요? 그 뒤에. 뭐예요? 원래 먹놀잠 이게 사실 트레이시 호그 그 쉬다법 안는법 소개해주신 그 베이비 위스퍼러 저자가 얘기한 건데 이게 한국에서는 사실 이 엄마의 휴식 타임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같이 해석이 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원래 트레이시 호그가 얘기를 한 게 easy, E-A-S-Y, eat, activity, sleep, 그리고 your time. 이 마지막에 이 your time, 4시간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먹고 놀고 자는데 그 뒤에는 엄마의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 섹션이.
그래서 그 엄마의 시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육아 채널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이가 낮잠 자는데 집안일을 한다? 저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낮잠 시간에는 제 휴식 시간이에요. 그냥 누워있고 핸드폰 보고 저도 낮잠 자거나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 뭐 20분이든 30분이든 사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휴식하는 시간을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다음에 아이가 깨어있을 때 열심히 놀아주고 나의 체력을 기를 수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수면교육 기본 5가지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면교육 진행하실 때 이 5가지 꼭 챙겨주셔서 수면교육 진행해주시면 우리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쉬운 수면교육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 수면교육에 대해서 많이 좀 공유를 드릴 건데 저희 슬리베럴 베이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